정부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추가적인 것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왔으니까요. 그 의미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선엽 이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간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만은 오늘 발표된 내용 핵심적인 것들을 좀 먼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선 첫 번째로는 기업들이 자율로 추진하면서 일단 페널티라든가 강제 입성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업 가치 올리기 위한 것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하게 되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다소 이제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 나왔을 뿐 구체성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뭘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5월에 다시 열리는 2차 회의를 통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큰 방향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자율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한국 상황에 맞는 어떤 기업 가치 그 평가 밸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길게 보고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어떤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내겠다라고 약속한 게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본시장의 꽃이 주식시장인데 여기를 강제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좀 있을 거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미 언론에 알려졌던 내용하고 특별히 다른 게 있다면 그거 조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벤치마크를 일본을 삼았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우리 프로그램에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사실 그게 지금 같은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다소 강조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업 가치 밸류업과 관련해서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고 공시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미행하게 되면 이제 상장 폐지 가능성도 높게 되는 이런 굉장히 그 강제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면 우리는 이제 자율적이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다른 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다른 점이라면 이런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답이 뭐였냐면 어차피 일본에서도 20% 기업만 여기에 해당됐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해당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기업들한테 좀 숨통을 틔워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사실상 강제성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스튜어드 십코드가 강화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그 국민연금이라든가 각종 연기금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강제가 아닌 것 같지만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연기금들을 통해서 뭔가 나름대로의 주주로서의 어떤 그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 강제가 아니다라고 보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것과 다르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라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기업들과 관련해서 뭔가 베니핏을 줄 때, 이익을 줄 때 혹시 이번에 상속세를 조금 완화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기대가 있었었고 또 하나는 배당과 관련해서도 현재 이게 종합소득과세가 되어 있는데 분류과세를 통해서 배당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업들도 배당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할 수 있는 기대가 사실 무산된 점은 다시 아쉽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세법과 관련된 부분이라 국회에서 어떤 그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총선 이후에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런 점들은 같이 지켜보고 향후에 어떤 발전 방향으로 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보다는 좀 강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지적해 주셨고 법과 관련된 부분,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총선 이후에 조금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조율이 거친 다음에 나와야 될 얘기 같아서 정부가 섣불리 얘기 못한 것도 있었겠군요. 근데 오늘 시장 반응을 보면 일단은 조금 실망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미 좀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추구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좀 도움이 될 걸로 평가를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 거기다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더 강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반작용으로 좀 내린 건 사실이지만 잘 보셨다시피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10조 이상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오늘 보시는 것과 같이 사실상 지금 보니까 이제 순매수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게 뭔가 외국인들이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다던가 또는 이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우리도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내리고 있는 것들은 좀 수급이 조금 비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와 관련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린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번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 같지는 않다. 조금 장기적으로 볼 필요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이 저PBR주 우리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 대상으로 많이들 봤던 이 주식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해도 되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요? 저는 된다라고 보는 게요. 사실 저 PBR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나 선진국에서 보면 사실상 기업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 자체가 그 기업의 밸류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싸기도 하고 뭐 PBR도 비싸고 퍼도 비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도 많이 주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것처럼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워낙 기업 가치가 싼 기업들 자체가 제 가격을 찾아갔으면 바람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건데 지분만큼 이 주인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주주한테도 그 가치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또 다른 어떤 방편이라 보는 거고 이게 장기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추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좀 더 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본에서도 사실 이 관련 프로그램들이 나왔을 때 처음에 발표됐을 때 많이 오르다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고 2차 발표할 때 다시 재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 자체가 5월 달에 2차 회의를 하고 6월 달까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하반기부터 이와 관련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본격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는지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을 해서 압박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볼 수가 있는 건지 이와 관련해서 뭔가 유효한 효과가 나오는지 여부를 보고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신다라면 제가 볼 때는 굳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좀 더 긴 측면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저 PBR주만 보지 말라라는 말로 들립니다. 예, 도리어 ROE 높이려고 하는 기업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관심 갖는 종목들 같이 좀 관심 가질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기본 바탕으로 깔고 우리가 그 올해를 주도할 섹터는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들과 관련해서 올라오는 섹터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네.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앞으로 시장에서는 저는 이전에도 방산이라든가 이런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즉 AI와 관련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발전에 발맞춰 볼 수 있는 기업들과 관련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앞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이번에 양회가 있게 되는데 양회에 일단 결과를 놓고 그 양회의 결과가 혹시 긍정적이라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었고 또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는 중국과 관련 일부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